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31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최근 계속 서킷 브레이커도 발생이 되고 이번 주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 왜 상한가까지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윗꼬리가 달렸는지, 오늘은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지부터 왜 우리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상한가까진 가지 못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고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반도체 흐름부터 보시면 어젯밤 미국 반도체주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까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그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8%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줬고, 특히 애저 클라우드 사업과 AI 서비스 성장세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AI 관련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AI 투자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 AI 서버,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수요까지 다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미국 반도체주 전체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어젯밤 발표된 미국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인데요. 이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줬어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금리나 기대감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시장 예상 수준에서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안심을 하고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죠. 그런데 실제 주문 과정에서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을 준비를 했는데 추가로 1억 원 가까이 더 넣으라고 한다, 이런 혼선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들어가던 일부 자금이 일반 현물 종목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오늘 삼성전자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실제로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프로그램은 장중 내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 외국계 메이저 창고도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랑 UBS 증권 등 하나의 매도도 없이 매수만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결국 오늘 상승은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이 만들어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왜 상한가를 가지 못했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윗골이 나온 자리가 이전에 엄청난 거래가 몰렸던 매물대인데,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본전이라도 찾자 하면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개인이기에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외인들은 사고 있지만 이 개인들의 본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상한가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 지금 코스피 현물에서는 이 외인들이 9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기간도 1조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10조 원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던졌고, 기관과 외인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은 모습인데요. 결국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 주가가 계속 눌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이런 긴 윗꼬리가 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장마감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아까 오후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2시간 전 영상 맞고요. 외인들이 9조 7천억 가까웠던 누적 롱포지션이 현재는 숏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누적이 8조 2천억, 무려 1조 5천억 가량 빠진 거예요. 외국계 창구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외인들 심리가 어느 정도 변했고, 그리고 내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장마감 직전에 외인들도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같이 던지니까 이런 큰 하락이 생긴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이 아니라 이 외인들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지만 수급만큼은 이 외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외인들한테 속지 말고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걸로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최근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난데, 만약에 휴장 이후에 월요일
이 월요일 때 또 한 번 급락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 그때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이 신호를 좀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혹여나 쭉 떨어지면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월요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에 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저장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뭔 또 초치냐, 뭔 조정이냐 이러시는 주주분들도 계신데, 저도 이 조정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슈 하나에도 흔들리는 시장이잖아요. 앞으로도 중요한 일정이 또 남았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 고용비용지수 ECI가 발표가 돼요. 이 지표는 임금 상승 악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다시 금리 부담이 커질 수가 있고, 반대로 안정적이게 나온다면 지금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외인들이 숏포지션으로 일부 전환된 만큼,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은 정말 중요하다는 소리죠. 오늘처럼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온 뒤에는 변동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선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당장 월요일이라도 대비하기에 늦지 않았고, 저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무작정 들고 있기보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이밍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주주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접어 브리핑해서 주말에도 일하니까요. 이번 주말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꼭 대응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